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우리나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꿈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공무원을 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이 정말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또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아산나눔재단의 한정화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재단의 비전을 좀 보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 네. 뭐 이게 비전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대한 궁금증이 참 커지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아산 나눔재단은 고 정주영 명회장님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서 그분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고 또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제 범현대가가 모여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도전 개척 기업가 정신이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그런 기업가 정신이 좀 많이 쇠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겠느냐, 뭐 교육도 하고 실제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적인 분위기 그런 것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프로그램들을 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기업가 정신 확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상을 보니까 뭐 청소년, 교사, 아니면 학부모 이들이 대상이던데 대체 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확산을 하는 건지 이게 왜 필요한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중고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유스 프로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한번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물론 중고생들이 직접 창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갖는 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팀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번 사업을 기획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평가도 받아보고 그런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기업가나 창업에 대한 꿈을 갖더라도 사실 부모님들이 잘 이해해주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기업가 정신을 내치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그런 부모들의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우리 교사들이 한번 기업가 정신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티처 프로니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티처와 앙트로프로니어 이걸 합친 거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사님들이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창의적이고. 그래요? 이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중고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콘텐츠는 1기 했고 2기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업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 밑바탕을 다지는 작업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창업으로도 이어지는. 뭐 중고생들한테는 뭐 그런 기회도 주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그거보다는 좀 마인드, 정신, 또 그런 쪽 그리고 어느 정도 스킬 빌딩도 좀 해주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공부해서 공무원 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디 대기업 들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듯 그렇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창업을 지원하는 걸 텐데 어떤
이게 프로그램인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이름을 걸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실질적인 시드머니도 제공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스타트부터 다양한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코치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루 180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네. 역삼동에 있는 건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자 회사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우수한 기업들은 투자하고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일찍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죠. 이 마루 180은 그러면 그냥 공간적인 개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독립 건물에서 있는데 단순히 공간적인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관련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특히 가장 큰 거는 투자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인프라도.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그 엔젤 투자자들하고 통해서 간접 투자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어떤 청년이 창업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우리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어떤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과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네. 성과를 거두면은 거기서 지원도 되고 또 여기 입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입주 기업들을 매년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해가지고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입주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길러가지고 투자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 마루 180을 통해서 실제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예. 기억에 남는. 그렇습니다. 뭐 그 명함관리업체 리멤버라든지 정말 거기에서 탄생을 했나요? 예. 오. 그리고 뭐 의료용 AI 업체 루닛이라든지 그리고 정주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나온 뭐 마이 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 그럼 꽤 성공한 모델 꽤 그 좋은 모델로서 그 외에도 뭐 저희 재단을 거쳐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 재단에서 강조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근데 대체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지 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을 막 확산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하시는데 뭐가 대체 기업가 정신일까? 네. 근데 좀 개념이 좀 막연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제 창조, 도전, 혁신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이 시장에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확실성과 위험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성공시키는 이러한 뭐 마인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역시 내가 내 스스로 기업을 만드는 스타트업, 과거에는 창업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내가 뭐 자원이 많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가 정신은 비록 현재 내가 가진 자원이 없더라도 기회가 있다 생각하면은 기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자원을 모으는. 근데 또 의외로 세상에는 그런 꿈에 투자하거나 꿈을 지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오늘날 뭐 세계에서 강대국이 된 나라들, 뭐 영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수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결국 그런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60년
70년 전에 세계 최빈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대단히 그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사장님이 이제 이 재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청년들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 좀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참 아직 우리 재단이 할 일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정부에 있을 때도 많이 고민했고 저도 3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저는 나라마다 이렇게 좀 흥망성쇠가 있다고 봐요.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좀 쇠퇴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데이터로 보면은 한중일 국제 비교를 해봐도 일본보다는 좀 나은 점이 있는데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약하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이제 창업 의지 같은 건 당신이 기회가 있다면 일생에 한번 창업에 도전해 보겠느냐. 그래서 100명 중에 몇 명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30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 100명 중에 5명 뭐 그리고 뭐 정도니까 좀 아직은 약하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또 과거의 전통적인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뭐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런 데 대한 선호도는 조금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뭐 대표적으로 미국을 든다면은 과학자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 능력을 가진 전문인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전문인들을 최고 수준의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좋은 기술력 신형 스타트업들을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벤처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20여 년 전부터 그래도 꽤 만들어졌는데 뭐 그런 전체적인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런 점에서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강소기업도 작고 고부가치형 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체 경제 규모로 볼 때 어떤 소상공인과 어떤 그 생계형 창업이 너무 많고 어떤 기회형 창업이 작은 약간 불균형한 상태. 이런 점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내게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데는 정말 최우수한 수준의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들이 도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근데 그들이 막 대기업으로 겁니다. 가려고 하고 그냥 연구소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아쉬운 점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두 가지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는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좀 약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약합니다. 그게 핵심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으로 했을 때 그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팁스를 디자인해가지고 그런 우수한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이 기술 창업을 할 때 한 3년 정도 해도 신용 불량도 안 되고 또 데스밸리를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한 7년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 창업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걸 통해서 뭐 1000개 정도 이상의 아주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창업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꺼내셨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실 중소기업 청장도 하셨고 또한 학교에서 또 제자들 많이 또 육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또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잘 접목되고 있나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또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재단 이사장으로서도 이러한 역량들을 또 같이 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뭐 30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오고 또 정부에서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분야인데 저는 결국은 뭐 다 좋은데 프로는 좋은데 이게 과연 사회에 제대로 임팩트가 있느냐, 효과적이냐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재단에 와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재단 사업들이 그동안 잘 해왔는데 네네. 이걸 좀 더 사회적인 임팩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좀 제가 이제 같이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뭐 재단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정부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청장 때도 많이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올바르게 쓰여져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느냐. 예. 그랬을 때 이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여기에 지금 뭐가 약점이고 맹점인가 이걸 좀 재단의 연구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제 비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우리 재단 사업도 좀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부에다가도 좀 건의를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정부 그 많은 예산 사업에서 효과를 뭐 좀만 더 높일 수 있으면 이거 국가적으로 엄청난 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팁스라는 걸 해보니까 예. 그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최대 약점이 뭐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정말 우수 인력들이 왜 창업에 도전하지 않느냐 그랬을 예.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 후에 재도전의 어려움, 그리고 자기의 경력 손실, 기회비용 이런 문제들인데 요거를 딱 풀어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도전하고 네.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저는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수준, R&D 수준이나 기술혁신 수준에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볼 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워낙에 또 중소기업 뭐 이런 창업 이런 데 애정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잘 네, 열매를 맺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고요. 또 재단 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이 보면은 비영리 리더를 육성하는 사회 혁신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네. 좀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건가요? 예, 결국은 이제 한쪽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것이 영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네. 비영리 쪽에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뭐 사회적 기업이란 말도 나왔고 소셜 벤처도 나왔고 네네.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란 말도 이제 나와서 우리 그 소셜 섹터에도 어떤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옛날에 이제 NGO라는 것은 그냥 외부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잘 쓸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GO도 정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전문화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NGO 분들을 모셔서 아주 우리나라 그분의 또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이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NGO들의 이끌어가는 지금 핵심 리더들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또 풀어가는 합심해서 기업이랑 그런 의도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이렇게 쫀쫀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예.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가 참 기대되는 재단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이더라고요. 예. 앞으로 우리 재단의 어떤 계획, 목표는 뭘까요? 그래서 내년 이제 10주년이 됐을 때 저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마루 360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또 투자자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아주 잘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네. 어떤 글로벌 앙트로프너십 또 요새 말하는 이제 뭐 본 글로벌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태생적 예.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는 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예. 스타트업이 크기에는. 그래서 스타트업 때부터 해외 시장의 기회를 같이 좀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그 전문적인 투자자들하고 같이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재단의 예산만으로 가능해요? 어딘가에서 또 좀 지원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은 예. 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옆에 포스코에서도 들어간 것도 있고요. 포스코가 바로 옆 건물에 지금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강남구청도 하나 만든 게 있고요. 거기가 일종의 창업과 그랬죠. 물론 이미 이제 정부에서 만든 팁스타운이라는 게 예. 있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기관들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될 겁니다. 예. 네, 이사장님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가 됐는데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어떤 창업,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나라가 미래를 내다보거나 지금 살 길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 이것을 활발히 해서 지금 같은 경제 전쟁 시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미중 전쟁에다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다가 맞아요. 예. 이 몰려오는 쓰나미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생존할 건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만드는 거를 뭐 정부와 민간과 수많은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정말 제2의 정주영, 제3의 정주영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정말 기업가 정신, 이제 혁신, 도전 정신을 발휘할 우리들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꿈틀거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이런 때 어떤 혁신을 또 어떤 도전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좀 던져봅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